항일 무장 투쟁 중에 홍범도와 같은 명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홍범도 장군은 왕청 땅에 큰 발자국을 찍어놓은 의병 장군이었다. 이게 어디 나온 거예요? 김일성 회고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용호나 뭐 이런 최보식 이 사람의 주장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그 본인의 회고록에도 이렇게 쓰고 회고록에도 보면 온통 뭐라 그러냐 홍범도를 언급하면서 김일성 주석도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요. 계속 언급을 하지 무슨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역사가 묻힐까봐 안 모셔왔다는 거는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북에서는 다 배웠습니다. 체계적으로. 뭐 오히려 제가 남한에 와서 이번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면서 남한 자료 뒤져보니까 오히려 남한 자료가 더 빈약합니다. 날짜별로 다 한다는데 북에서는 이렇게 제가 뭐 다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68년생으로 194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다. 1905년에 관일 경대를 조직할 구상을 했다. 그렇게 하고 강계, 삼수, 갑산, 포수들을 묶으셨다. 그리고 1907년에 일제가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제정하고 포수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탄약들을 회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포수들을 불러일으켜서 그 11월 15일에 1907년 11월 15일에 첫 전투를 치른다. 이렇게 시작해서 11월 16일에는 무슨 전투를 했고 날짜별로 다 합니다. 거기서는 11월 22일에 뭘 어떤 전투를 했고 이렇게. 홍범도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한다. 그게 제가 이게 이제 기억의 한계가 있고 자료 찾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다 하지는 못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한데. 이거 간단하구나. 아니 여기서는 봉오동 전투 영화 한 편으로 쫙. 영화도 근데 상당히 왜곡이 많아요. 네, 여러분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왈가왈부입니다. 그 북에 대한 좀 올바른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커트라고 합니다. 네, 홍광철입니다. 유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홍범도 장군님이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둘러싼 좀 이슈들이 있어서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예, 뭐 누구 소개할 것도 없이 이거 뭐 남쪽에 워낙 큰 뉴스였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홍범도 장군이 이제 안장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북에서 이제 반대한 거 아닙니까? 오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네 쪽으로 와야 된다. 홍범도가 고향이 북쪽이니까 평양이죠. 고향에 묻히는 것이 이 조선 사회의 전례인데 그거를 저쪽에 모시느냐 그러고 일부 여기서도 약간 좀 홍범도 장군을 해외에서 모셔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뭐라 그러지 현충원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힌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또 이슈고요. 예, 홍범도 장군 묘소 요번에 안장된 곳에서 얼마 안 되죠. 바로 옆이 백선엽이 묻혀 있는 데죠. 같은 그 독립군 학살한 그런 것들인 거고. 저 뭐 참고로 홍범도 장군 후손입니다. 진짜? 야, 홍 씨는 무조건 대한민국은 다 저기 난 갑자기 배달 결례인데. 어느 사람 또 파평현 씨는 또 아니 갑자기 홍광철 씨가 홍범도 장군 후손이라서 순간적으로 그럼 홍준표도 그런가? 아니 근데 윤 씨는 파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홍 씨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홍범도 장군님이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슈 그리고 한때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태용호도 요번에 뭐 최보식이나 그런 말 안 했대. 그분 이렇게 장군님 멋진 사진 있잖아요. 거기 앞에 그 권총, 레닌이 하사한, 레닌이 준 권총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국 해방, 민족 해방, 그 소수민족의 그 피압박으로부터 해방되라고 준 권총 그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항상 차고 다니. 그래서 좌파다 이래서 이제 반대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태용호도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태용호가 이제 북에서 못 모셔간 이유죠. 못 모셔간 이유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좀 너무 황당했고, 홍범도 모셔오면 김일성 업적이 깎인다. 뭐 그런 거며, 그 다음에 그 최보식이 그 양반도 똑같은 뭐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홍범도를 무시한다, 북에서. 그렇게 뭐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도 오히려 이 양반 너무 재밌는 게 최보식이 이 사람 뭐라면 홍범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봉오동 전투 아니에요. 영화도 만들어.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봉오동 전투 자체를 언급 안 한다 이거야.
북에서 기껏 언급하는 거는 홍범도의 2만 전투만 언급을 한다. 어? 저는 그런 식으로 쭉 그래서 2만 격전을 이게 김일성 이 양반 표현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뭐라 그랬냐면은 홍범도 장군이 치른 가장 큰 전투는 소련 붉은 군대와 함께 우수리 강변에서 벌어진 2만 격전이라고 김일성 회고록에서 언급을 한다. 어? 봉오동 전투를 내세우면은 김일성이 깎이기 때문이다. 이게 좀 읽어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2만 전투라고 나와요 회고록에. 그래요? 근데 그에 앞서서 2만 전투는 1921년도에 벌어진 거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는 그 1년 전 20년에 벌어진 거고 그래서 회고록에도 보면 온통 뭐라 그러냐 홍범도를 언급하면서 김일성 주석도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요. 계속 언급을 하지 무슨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2만 전투도 언급을 당연히 해요. 근데 리만 전투는 홍범도가 소비에트 세력, 즉 소련군을 지원해서 싸운 전투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쉬운 말로 홍범도도 이렇게 당시 홍범도에게는 일본군과 싸우는 거는 다 우리 편이다 사고방식인 거예요. 적과 싸우는 일본 반대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게 2만 전투인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분들 다가 됐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자고 뭐 민족주의자건 다 같이 한 집에서 같이 먹으면서 살았다는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제를 반대하는 그 목적이 같으니까 그리고 일제를 반대해서 싸우고 뭉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싸웠던 거고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주의 주장은 달랐죠. 그렇지만 지금 당면 목적이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뭉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리고 또 뭐 아까 뭐 대표님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역사에서도 배워줍니다. 김일성 주석이 회고록에서 쓸 뿐 아니라 역사에서도 홍범도 장군이 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여기 대해서 다 배워주거든요. 학교 역사. 예, 이거 조선 역사에서 배워준다 그다. 배워주고 태용호 말하는 것처럼 뭐 김일성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면 김일성 주석이 역사가 뭐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장투쟁의 역사는 김일성 주석이 훨씬 깁니다. 훨씬. 그리고 더 극악한 조건에서 싸웠고, 예? 그건 훨씬 길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가 위대하다고 말하자는 것보다 저는 그랬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김일성 주석 자체가 어떻게 그 배워주냐면 역사에서 김일성 주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의병대장인 홍범도는 자체로 셋도를 녹여서 화성대를 만들고 철화를 부어가지고 외놈들을 무찔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격갱생하고 해서 싸우던 군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군대나 자력갱생해서 이렇게 싸우는 군대는 정말 드물죠. 예?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뭐 공고한 후방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로 화성대를 샘물 녹여서 예? 화성대 만들어서 철화를 부어서 화약 만들어서 일본 놈하고 싸웠다는 거죠. 이건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뭐 태용도 이야기했더라고요. 뭐 옛소련 시절에는 왜 홍범도 장군 모셔가지 않았나 북에서 그러면. 네? 그런데 그런 거죠. 그 가족들이 우선 보내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고려인 사회의 그 정신적 지수였던 거 아닙니까? 홍범도 장군. 그렇죠. 네.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사회. 그런데 당시에 그 고려인 사회하고 이 관계가 나빴던 건 사실입니다. 북쪽이요. 예. 왜냐면 해방된 이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북에 정권 수립 도로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흔히 남한의 역사계에서 말하는 소련판 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지 교육받은 사람들이니까 온 거죠. 대표적인 그 사람이 허가이, 예? 그 다음에 남일 장군, 정전협 중에 그 사인한 장군이죠. 남일 장군 같은 경우는 그 따슈켄트 거기서 무슨 교육국장인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공영 그리고 이 그 허가이 같은 것도 주당비서를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련의 주당비서면 적은 위치 아닙니다. 소련의 한교주가 어느 만큼 큰데, 예? 아마 북한보다 더 클걸? 더 크죠. 예. 그런 주당비서를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려인 신분, 네. 러시아인이 아닌데.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정권 수립을 도왔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종파주의로 또 일삼았던 거죠. 파벌을 모아가지고. 예? 그러다가 결국은 밀려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기반이 없다나니까. 그래서 돌아갑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북에 대한 감정이 나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예.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 묘지를 유해를 못 가는 생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또 네.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망해. 소련이 망하게 되면서 카자흐스탄이 다 또 독립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카자흐스탄 독립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북한도 카자흐스탄하고 외교관계 맺자고 맺게 되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도 맺는 겁니다. 92년도인가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이제 우리는 북방외교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맺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맺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모셔가겠다 하는 겁니다. 유해를. 그래서 북에서 반대하는 거죠. 우리 모셔가겠다. 카자흐스탄은 아니 근데 그 수교 문제는 그 뭐라 그러지? 북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뭐 이러면서 끊기지 않았나? 알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모셔가겠다 하니까 북에서 야 평양이 고향인데 평양에 후손들이 있는데 후손들도 한 데로 가야지 이러면서 북에서 반대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게 그 핵 문제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셔 가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모셔 가지 않으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거죠. 아니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 뭐지? 그 광개토 대왕인가 그 비석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 뭐냐? 강개토 대왕 비석 있죠. 저 중국에. 아니 그거 말고 일본에서 가져온 비석 있잖아요. 일본에서 비석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 북한 대첩비인가? 예, 저기 김책 쪽에 있는데. 네, 그게 남한 정부가 가져온 거예요. 예. 일본 정부한테 받아서 네. 북으로 보내준 거야. 이게 원래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 김책에 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홍범도 장군 유해 이제 모셔오는 거 좀 안타까웠던 거는 요게 이제 우원식 의원이 주도한 거예요. 우원식 의원이 홍범도 기념사업회 회장인가 뭐 하면서. 근데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좋다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어떤 뭐 남쪽 정부가 메리트를 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셔와서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에 이거 고향인 북쪽에 안장하십시오. 보내줬으면 안 받을 리 없고 북에서는 그걸 계기로 오히려 좀 남북 관계도 좀 더 좋아지는 지금 같은 특히 이래서 좀 그런 계기로 삼지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뭐 역사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렇죠. 뭐 오동진 장군, 네. 오동진 사령 같은 경우에도 북에 동상이 다 있습니다. 고향에 충소에 가면. 네. 그리고 충소에는 사석지라는데 거기가. 아니 그러면 오동진 사령은 어쨌든 그 해방군이 모셔왔거든요. 오동진 사령은. 네. 그 오동진 사령 그 고향 가면 거기에 다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분은 또 삭주지구에 또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 오동진 사령 모시면 당연히 김승 장군 혁명 역사는 또 이렇게 묻혀야 되죠. 근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역사가 묻힐까봐 안 모셔왔다는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북에서는 다 배웠습니다. 체계적으로. 뭐 오히려 제가 남한에 와서 이번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남한 자료 뒤져보니까 오히려 남한 자료가 더 빈약합니다. 날짜별로 다 한다는데 북에서는 이렇게 제가 뭐 다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68년생으로 194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다. 예? 1905년에 관일 의경대를 조직할 구상을 했다. 그렇게 하고 강계, 삼수, 갑산 포수들을 묶으셨다. 그리고 1907년에 네. 일제가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제정하고 포수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탄약들을 회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포수들을 불러일으켜서 그 11월 15일에 1907년 11월 15일에 첫 전투를 치른다. 네. 이렇게 시작해서 11월 16일에는 무슨 전투를 했고 날짜별로 다 합니다. 북에서는 11월 22일에 어떤 전투를 했고 이렇게. 홍범도에 대한 교육을 예. 이렇게 한다. 그게 제가 이게 이제 기억의 한계가 있고 자료 찾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다 하지는 여기서는 못하는데 간단한데. 이거 간단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서는 봉오동 전투 영화 한 편으로 쫙 그런 영화도 근데 상당히 왜곡이 많아요. 네.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이렇게 뭐
그 전투들에 대해서 북에도 자료들이 있으니까 예, 그걸 다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몇 명을 죽였다는 거 지합니다. 예? 11월 24일은 60여 명이 일본군을 후추령에서 물리쳤다. 10여 명이 일본군과 홀병을 죽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홍범도 장군님이 살아계셨다나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 저놈들이 내가 피로 진짜 조국을 해방시켜놨더니 남북이 갈라져서 무슨 짓 하는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백선엽이 옆에 안치해놨으니 참. 백선엽 네. 그 장군, 백선엽 묘역에 그 50m, 340m 떨어진 곳에 내가 묻혀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이전에는 홍범도 장군이 좌파다, 좌익계다, 레닌을 만났다, 뭐 이런 걸로 공격을 하다가 이게 이제 모셔온 게 이거는 뭐 그럴듯하거든, 잘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왜 북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시지 못했나. 그래서 이제 북을 까는 걸로 이 그 유해 안장 이슈를 슬쩍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보식이 여기에 덧붙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시고 올려주신 게 오마이뉴스에서 야 이게 백선엽과 그리고 350.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물론 우리 가족분들을 보고 방송을 합니다만 이제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현충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수많은 이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전두환, 노태우는 어떻게 좀 또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 뭐 안현태라고 있어요. 안현태 묻힐 때 이제 문제, 안현태가 이제 전두환 비서실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제 군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죽은 자의 정치학이라고 책이 있어요. 이제 목포대 하상복 교수님 쓴 건데, 미국의 웰링턴 국립묘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빵떼옹이 제가 불어는 잘 못합니다만 이제 만신전 같은 건데, 이제 프랑스 파리를 이끈 수많은 이제 위인들을 모셔놓은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마 이제 국군묘지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누구도 죽고 들어가면서 이승만 뭐 전 대통령 들어가고 박정희 대통령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에 이해도 돼요. 그럼 홍범도 장군 유해를 그럼 평양으로 넘겼음.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정무 감각이 제가 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민주당을 또 얼마나 까댈 거냐? 저는 그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뽑아주신 자료에 보면 박노자 씨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소련에 태어나서 러시아로 국가가 바뀌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여기서 공부하면서 취득해서 지금은 또 여기서 자리를 못 잡아서 텃세 때문에 자리를 못 잡아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이게 민주주의냐. 그 카자흐스탄의 거기 교민 사회는 뭐냐.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한 거죠. 카자흐스탄 그 고려인들은 얼마나 그 상징성을 잃어버리는데 허전할 거냐. 근데 이게 죽은 자의 정치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놈 저놈 지금 다 개떼처럼 달려서 그것 좀 이용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얘기하면. 근데 홍범도 장군님이 진짜 생각했던 건 뭐냐. 뭐 제가 특별히 어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다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대표님이 쭉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여기 그 최보식이나 지금 태용호 얘기하고는 팩트가 다른 거다. 왜냐하면 그때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들, 의열단 단장을 했던 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홍범도 장군님, 이 돌아가신 분의 이 망자의 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태용호 의원 떠들라고 지금 이걸 미끼를 던져준 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너희들이 남북이 화해하고 우리가 항일 무장 투쟁하듯이 다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래서 굳건하게 다시 선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어떤 제국주의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러니까 레닌이 뭐 총도 줬을 거 아닙니까. 소수민족도 이렇게 박해받는데 너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라. 여기에 자본주의가 어디 있고 사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은 뭐 했습니까? 워싱턴 군축회담에서 땅 따먹기 계약하고 있을 때가 1921년, 22년이고 레닌이 소수민족 대회 했을 때가 20년, 21년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우리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그 레닌 만나고 뭐 선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또 불구 군대에 졌다고 해서 지금 공산주의자다 막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중국의 장개석 아시죠? 네. 예? 그리고 장개석의 아들 장진고, 예? 다 소련에 가 있었습니다. 소련 가서 교육 다 받고, 예?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스탈린도 만나고,
그러면 그 장개석이나 그 아들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소련과 군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장개석이 그 국공합작 깨고 공산당 탄압할 때 그 아들이 소련에서 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예?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내하고 정책 이념이 다르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정책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뭘 좋은 일을 했다. 네. 이러면 그 다음엔 여기서는 그걸 깎아내리지 못해서 별의별 말을 갖다 다 붙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죠. 태영호나 최보식 이 사람 지금도 조선일보 기자입니까? 이게 지금은 기자 아닐까요? 조중동 따로 대표하는 최보식이나 이 태영호가 도둑이 지발저려서 그런 거니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남들의 어떤 그러니까 남이 아니죠 우리 민족의 조상님들의 어떤 이 훌륭한 업적을 지금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거죠. 그 홍범도 장군이 러시아로 들어갈 때 당시에는 국내에서 의병 활동하게 되면 그 의병 가족들을 일본 놈들이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누가 의병을 하겠습니까? 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로 갈 때도 네. 다 데려가지 못했거든요. 남겠다는 사람은 남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떠나겠다는 사람들 데려갔죠, 러시아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의병대원들이 가족들을 살기 위한 최선의 방도였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러시아를 가서 그때 당시는 또 러시아가 또 우리는 국민전쟁이라 하거든요. 예? 국민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붙은 거 아니까 백파군하고 국군군대가 러시아의 4분의 3을 백파들이 점령을 하고 백파들뿐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제국주의 그 무력 간섭자들이죠. 일본도 울라디보스토크를 점령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뜯어가지는 판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야 소수민족 군대들도 다 모여서 우리하고 함께 손을 잡고 네. 제국주의와 싸우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 또 우리 반일 의병대들은 정말 실전에서 단련된 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불국군대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호기심이 담기는 군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일본하고 싸우게끔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방송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2차 국공내전 중일전쟁 끝나고 나서 동북삼성의 해방에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도 모택동도 많이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게 이제 네. 조선인 군대였던 거죠. 네, 그렇죠. 원래 우리 조선 사람은 싸움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탈레반이 아니니까. 갑자기 조선 사람들이 싸움 잘한다니까 어느 탈북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남한 사람들이 참 겁이 많고 이렇게 쪼잔한 사람들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좀 지내고 보니까 아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더라. 자기 목숨을 스스로 꽂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냐 하고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러더라고. 참 그 훌륭한 민족이 저기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을 정도인데 여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항일 무장 투쟁 중에 홍범도와 같은 명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홍범도 장군은 왕청 땅에 큰 발자국을 찍어놓은 의병 장군이었다. 이게 어디 나온 거예요? 김일성 회고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용호나 뭐 이런 최보식 이 사람의 주장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그 본인의 회고록에도 이렇게 쓰고. 네. 훌륭한 장군이라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사실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이제 봉오동 전투 8.15 기념으로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여기가 척박하니까 그런 걸 보고라도 우리가 조금 뭔가 의식을 갖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또 댓글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왈가왈부기도 하지 못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큰 뭔가 뭐 왜곡이나 뭐 왜냐하면 또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이제 많은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봉오동 전투 이름 몰랐던 대한민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봉오동 전투가 있었네. 그때 이제 영화니까 드라마틱하게 묘사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죽임을 당했는데 진짜 일본군을
쓸어버리는 진짜 막 죽여내는 이런 진짜 통쾌한 영화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다. 이전과 이후로 항상 왜 우리는 당하는 것만 자꾸 나오냐. 뭐 한 거도 그렇고 뭐 윤동주님에 대한 영화도 그렇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이 이미지 이제 그 죽은 자의 정치학에서도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이션 빌딩을 하기 위해서 웰링턴 국립묘지를 되게 성역화하고 뭐 한 명 죽으면 뭐 2명 죽으면 쌩 난리를 치고 뭐 전장하겠다고 하고 뭐 프랑스의 그 팡테옹 신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걸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돼서 매스컴을 탔던 건데 그 프랑스 혁명에 참가했던 걸로 알려졌던 미라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묻히는데 그 사람 유해를 다시 파냅니다. 왜냐하면 미라보가 루이 14세하고 결탁을 해서 이제 왕정 복고를 추진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 수많은 친일 논쟁 중에 과연 국립묘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제 정무감각 차원에서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다. 물론 이런 이슈들을 정치인으로서 제기하는 건 좋지만 저희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토대를 우리가 그 경제력을 그리고 사회의 주류로서 어떤 이 반일 세력과 토착 애국 세력과 대등하게 혹은 그들을 압도할 만한 명분은 있습니다만 그게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야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기까지는 조금 다른 이슈들에서 뭐 보고전 전투 영화도 좋고 이 홍범도 장군님 평충을 안장도 좋고 최소한 홍범도 장군님을 가지고 저 사람이 빨갱이였다라고 욕하는 놈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슈를 넘어선 것만 해도 무장 항일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 무장 항일 투쟁을 했던 것은 사상을 떠나서 훌륭한 의미였다는 걸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많이 좀 대한민국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자유시 참변 이야기 또 할까요 한번 더.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뭐 조금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이렇게 북에서는 흑화사변이라고 부릅니다. 흑화사변 네. 그 강 이름을 따서. 네, 네. 흑화사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흑화사변 때 뭐 홍범도 장군이 네. 그 저기네 뭐야 그 이륙구 축구파 편에 서서 예, 뭐 이렇게 그 독립군으로 토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독립군 않습니까? 처형하는데 네. 일조했다. 그래요? 근데 몇몇 그 뭐라 그러지 있어요. 극우라 그래야 되나 우익적인 홍범도 장군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죠. 네. 근데 그렇죠. 그것도 홍범도 장군이 네. 그 당시에 대한 독립군 사령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 대안으로 죽이는 게 참가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흑화사변은 네. 그 독립군 내부에서도 음. 파들이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육구 주구파, 상계파가 갈라져 있었는데 서로가 그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였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육구 파가 이 자유 뭐 이게 이쪽에 상계파 그러니까 이쪽에 독립군을 대한 독립군을 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소련군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겁니다. 네. 붉은 군대 입장에서는 그 지금 자기네 영토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장 해제하고 너네 개편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왜 총을 내려놔야 되나 하고 그 접어들었던 거죠. 네. 그러면 붉은 군대 편에서 야 이거 왜 말 안 듣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륙구 파가 가서 네. 쏠까닥거린 겁니다. 쟤들이 지금 정변 일으키 우리하고 싸우자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군 입장에서는 도둔 거죠. 그래서 그 쳐들어간 거고 그걸로 홍범도 장군이랑 막은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재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재판에 홍범도 장군이 나서서 그걸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죠. 제일 그 큰 어르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분이 뭐 고려인들이 이주되고 뭐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자유시 참변 한번 찾아보시고 이 자유시 참변은 진짜 누가 봐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죠. 뭐 소련도 개입돼 있고 다 개입돼서. 근데 지금 제2의 자유시 참변을 일으키려고 하는 놈들이 태용호, 최교식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간질 소삭소삭 해가지고 뭐 네가 옳으니 뭐 무장해자 이런 그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픔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우리가 파도 갈라져서 김구 선생도 그걸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이러다가 또 허리 잘린다. 통일되고 나서,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그거를 지금 소삭소삭해서 지금 죽은 사람들 어떻게 가져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데려다가 하려는
이 조중동 세력들의 그 어떤 그것을 정확하게 보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